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쿼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쿼리 작업은 아래쪽에 이 문제 3번의 자료 처리 양식에서 2번부터 그쵸? 여기 5번까지 이 부분이 쿼리에서 새롭게 만들어야 될 또 계산해야 될 필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쿼리 만들 거니까 역시나 만들기 단추로 들어가셔서 자, 쿼리 만들 때는 뭘로 만든다? 쿼리 마법사, 쿼리 디자인, 매크로, 뭐다? 쿼리에서는 그냥 쿼리 디자인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쿼리 디자인 단추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이 대화 상자는 우리가 앞서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만들어 뒀기 때문에 만들어진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어떻게 추가할 거냐고 묻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두 개의 테이블을 모두 써서 새로운 쿼리를 만들 거니까 테이블 1번 추가, 그리고 테이블 2번도 추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추가했기 때문에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화면이 이게 테이블 1번이고 얘가 테이블 2번이 되겠죠. 현재 우리는 쿼리라는 것을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서 우리가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만들어 놓은 곳은 이렇게 열려 있는데 이 테이블 2를 닫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작업 중인 것은 쿼리 1번이라는 것만 작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개의 테이블일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개의 테이블과 서로 관계,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XS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어 주셔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맺는다 그랬다? 그쵸? 테이블 1번과 테이블 2번에 있는 공통 속성, 다시 말해서 운송편이 두 개가 똑같이 존재를 하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 왼쪽에 있는 이 운송편을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오른쪽에다가 운송편을 갖다 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생기면서 두 개의 테이블이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관계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 진하게 된 이 관계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나타나는 대화 상자 조인 속성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 창이 안 뜹니다 하시는 분 계시는데 다시 취소 누르고요. 얘를 더블 클릭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무 반응이 없죠. 그렇죠? 반드시 이쪽 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조인 속성이라는 대화 상자를 띄워 주십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해당되는 2번. 자, 묻지 말라 그랬습니다. 묻지 말고 무조건 2번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해 드립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좀 유명한 서적의 책이나 그죠? 서적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가만히 쳐다보면 그 책에서는 아까 선생님 기본 키를 설정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기본 키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 관계 설정할 때 이거 더블 클릭한다는 설명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본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키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관계 설정을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는 기본 키를 전부 다 설정을 안 하고 들어왔잖아요. 기본 키 설정을 안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관계 설정에서 더블 클릭해서 1번, 2번, 3번 중에서 제가 몇 번 선택하라? 2번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과정이나 이 과정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저 조대호는 여러분들이 이 사무자동화 실기를 100점 만점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끔 제가 강의를 연구하고 제작하고 근 한 20년 가까이 사무자동화를 강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의 액세스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저만의 방식과 저만의 전략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계세요. 거의 여담이긴 한데 시험장에 가면 시험장에 PC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PC, 2번 PC, 3번 PC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시험 치러 갔는데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죠. 이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열심히 치고 있는데 1번 학생과 2번 학생은 다른 사이트에서 강의를 듣거나 또는 다른 교재를 구입해서 공부를 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1번 학생과 2번 학생이 열심히 이 테이블 만들면서 기본 키 설정을 해야 된다고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야. 그리고 시험 치기 직전에 기본 키 설정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혼자서 막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나 혼자 중간에 앉아서 대호쌤 강의를 듣고 대호쌤은 기본 키 설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옆에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기본 키 설정해야 된다. 그 말에 여러분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그쵸? 아, 그러면 나도 기본기 해야 되는갑다. 그래서 시험지로 가서 대호쌤 말 안 듣고 기본기 설정하다가 모든 걸 다 망치고 나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세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저만 믿고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해서 모든 실전 모의고사를 마스터한다면 충분히 한번 두고 보세요. 시험 치러 가서 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끝나나 여러분들이 먼저 끝나나, 물론 타이핑 속도 때문에 여러분이 늦게 끝나는 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똑같은 타이핑 속도라면 작업하는 속도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처음에 테이블 만들 때 기본키 설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대신에 기본키 설정을 안 하는 대신에 이렇게 관계 설정을 맺은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해서 뭐만 2번만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모든 게 끝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됩니까? 자, 여담으로 빠졌는데, 자, 결국 테이블 1과 자, 테이블 2를 우리가 만든 상태에서, 자, 테이블 1번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체를 모두 아래쪽에 떨어뜨리면 돼요. 하나하나 각각 떨어뜨려도 되겠지만 요 별표 버튼을 더블 클릭하셔서 별표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떨어지죠. 자, 그리고 오른쪽 두 번째 테이블은 공통 속성을 제외한 나머지만, 여기 운송편이 이쪽에 있으니까 운송편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 비율만 더블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제대로 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세트 보기로 넘어가서, 자, 주문번호, 종류, 운송편, 수송량, 단가 n까지가 뭐였어요? 테이블 1번이었죠? 그쵸? 테이블 1번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운송 비율이 테이블 1번에서 만든 거와 이제 겹쳐서 비행기일 경우에는 5%, 배일 경우에는 2%가 자동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쿼리를 완성을 한 건데, 자, 여기까지가 아니죠. 쿼리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필드를 더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계산 쿼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을 보면서 디자인 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세 번째 칸부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가 1부터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게 처리 조건 1번에 자, 종류별로 정리한 후에, 이게 종류별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룹하라는 얘기죠. 그룹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 내에서 주문 번호를 오름차순으로 정의를 한다.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다? 그쵸? 얘는 보고서 작업할 때 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쿼리에서는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쿼리에서는 이렇게 단순 계산에 대한 얘기만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2번부터 5번까지가 쿼리에서 하는 일이고, 6번, 7번은 소개와 총계는 어디서 하는 거다? 그쵸? 보고서에서 소개와 총계, 그리고 1번에 있는 그룹화 시켜서 정렬하는 것도 보고서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러면 이번 쿼리에서는 단가원, 수송액, 운송료, 순이익 네 가지 계산을 여기서 하나 둘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가 1부터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칸에서 자, 특수문자 입력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단가 1이라고만 입력하고 세미콜론 하시고 난 다음에 단가 n 곱하기 13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돼요. 자,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세트 보기를 눌러서 정확하게 답이 단가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화면 자체가 너무 좁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줄여 볼게요. 자, 중간에서 더블 클릭, 자, 여기서 더블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전체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중간에서 더블 클릭하면 전체가 줄어서 한꺼번에 보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은 액세스 화면을 전체 화면을 띄워놓고 보시기 때문에 다 보이시겠지만, 저는 강의를 위해서 왼쪽에 이 문제 화면도 띄워놓고 또 오른쪽에 또 액세스 화면 띄워놓고 하니까 화면이 좀 좁아요. 그래서 일부러 글자 크기를 제가 줄이겠습니다. 자, 9포인트로 자, 줄이면 전체가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굳이 이 부분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화면 전체를 키워놓고 작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자, 세 번째 수송액을 계산하도록 하죠. 자, 여기서 수송액을 계산하는데, 수송액 선생님, 이 칸이 너무 작아서 입력하기가 불편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 했죠? 그쵸, 요거 작성 단추를 클릭하셔서 자, 이렇게 뜨는 상태에서 여기서 입력을 하시면 되니까, 수송액은 수송량 곱하기 단가 1이네요. 수송량 곱하기 단가 1.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오타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또 괄호를 막 붙여요. 우리는 필드 입력할 때 괄호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괄호를 쓰지 않고 필드명 입력한 그대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송액은 수송량 곱하기 단가 1이니까 그대로 하시고, 자, 확인 단추 누르시고 그 다음 계산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작업한 이 수식이 제대로 작업이 됐는지를 데이터 세트 보기를 눌러서 답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답이 나왔으니까 다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그 다음 계산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순이익은 땡땡. 자, 엑셀의 영향을 받아서 자꾸 이렇게 는 하시는 분 계시는데 는이 아니고 엑세스는 세미콜론입니다. 자, 세미콜론에서 순이익 땡땡 수송액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운송료라고 하시고 엔터를 친 다음에 역시 다음 계산 넘어가지 마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 눌러서 답이 제대로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그쵸? 매개변수값 입력 이렇게 나오면 뭐라는 얘기예요? 이 운송료라는 글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해 보죠. 운송료라는 글자가 텍스트가 없다는 얘기니까 확인해 보니까 순이익은 수송액 마이너스 운송료잖아요. 그러면 운송료를 여기서 내가 보니까 오타가 없어. 근데도 그렇게 나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자, 이 내용을 다 지우고요. 에러가 나니까 다 지워 주셔야 되겠죠. 자, 지우고 난 다음에 엔터를 친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시 넘어가 보니까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주문 번호, 종류, 운송편, 수송량, 단가N, 그 다음에 운송 비율, 그 다음에 단가원, 수송액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에서 계산식은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수송액 마이너스 운송료를 하래요. 근데 운송료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운송료가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운송료는 어디서 계산한 거야? 쿼리의 앞부분에 여기에 운송료 여기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운송료가 있어야 이 운송료에 들어가서 계산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이블에서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쿼리 계산식 앞부분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뭘 문제가 생겼어? 지금 내가 운송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운송료를 건너뛰고 그쵸? 건너뛰고 순이익을 계산하려고 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이익이 계산이 안 됐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내가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중간에 이거 하나 빼먹고 그 다음 거 막 계산하다 보니까 답 안 나와요. 앞만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앞에 걸 하지도 않고 뒤에 게 답이 나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거겠죠? 자,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어떤 그 경우의 수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수송액까지 계산했으면 운송료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송료 땡땡 뭐랍니까? 운송료는 수송액 곱하기 운송 비율로 하고요. 엔터 친 다음에 운송료가 제대로 나오는지 데이터 시트 보기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운송료 나왔죠? 네, 확인이 됐어요. 자, 다시 디자인 보기 넘어가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순이익 땡땡 순이익은 수송액 마이너스 운송료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되겠네요. 자, 보기 단추 누르셔서 마지막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크롤 바를 오른쪽으로 쭉 옮겨 볼게요. 자, 순위까지 계산되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가 단가부터 시작해서 순위까지 네 가지를 우리가 쿼리에서 작성을 해서 오른쪽에 단가 원부터 시작해서 수송액, 운송료, 순위까지를 쿼리에서 계산을 해서 사실 테이블에서 만든 필드에 비해서 4개의 필드가 더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쿼리 작업이 끝난 거예요. 그쵸? 쿼리 작업 다 끝났으면 쿼리 작업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저장할까요? 묻겠죠? 자, 저장할까요? 물으면 쿼리 이름을 그대로 쿼리 1로 저장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이름을 만드셔서 저장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 저장 파일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액세스 들어올 때 이 액세스 실전 1회라는 이 파일명이 중요한 거지 내부에서 저장하는 것은 여러분 임의로 저장하시면 되기 때문에 쿼리 1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 누르셔서 쿼리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됐어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테이블 1과 테이블 2를 만들었고 쿼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쿼리 1이 있고 여기도 쿼리 1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모든 테이블 단추 누르셔서 그죠? 누르셔서 이것을 개체 유형으로 바꿔주세요. 그죠? 현재 테이블 관련 보기라고 되어 있는데 개체 유형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테이블은 테이블끼리 그 다음에 쿼리는 쿼리끼리
그죠? 그 다음에 폼 보고서를 만들면 폼과 보고서 그룹이 따로 생기니까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순서대로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거 누르셔서 그죠? 개체 유형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모든 액세스 개체를 체크하셔야만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를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쵸?